네, 김지순입니다. 음, 세일즈 마케팅, 저희 PCM의 세일즈 마케팅 오늘 8강을 들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들, 기억하고 각인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걸 듣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일즈와 마케팅이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일즈와 마케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이득을 보기 위함인데,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 해요? 네, 클로징이 돼야죠. 계약이 돼야 되고 클로징이 되어야 돈이 되는 거죠. 거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클로징이 되는 게 돈이 되는 건데요. 오늘 첫 스타트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로 어, 돈이 되는 이득이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기에 이득을 올리는 방법이 질문을 하셨는데, 막 저는 뭐 콜드콜, 뭐 말빨, 클로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나, 단기에 현실적으로 이득을 올리는 거,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거. 이렇게 질문 속에, 이런 티키타카 속에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오늘도 그걸 알려주셨는데, 그렇다. 우리가 매출에만 신경을 쓰지,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요. 그리고 뭐 영업 세일즈 하는 분들도 그렇고, 매출은 신경 쓰고 얼마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어요. 연봉 1억이에요. 그건 생각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생각 못 합니다.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줄이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기에 이득을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딱 오늘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딱 들어가 이제 회사에서 처음으로 해야 하는 거, 그리고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원을 정말 필요한 사람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잖아요. 이것 또한 비용을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들의 그걸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대중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 건 뭐 미치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능력도 있는 데다가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에서 내 아빠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르는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사람이라면 좋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성을 붙잡고 우선순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자르는 그 아픔과 그 잘리는 사람들의 아픔도 있었고, 막 원망과 뭐 이런 욕을 먹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살린 건 또 일론 머스크예요. 예를 들어 그걸 함으로써 나라 사람들이, 제가 전기차를 바꾸면서 정말 그 유지비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완전, 완전 줄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는 전기차를 이렇게 관리비에서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장 만약 현금이 없더라도 유지비 하는 데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것처럼, 이 테슬라가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무시해요. 그렇게 작은 거에 대한 용기, 그 비용이 줄여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못하는 사람, 다 비용 절감을 못하는 이유가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아예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매도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진짜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비용 절감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제가 진짜 효율성 있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 보험을 할 때도,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야 그래도 딱 자, 운전자 비용, 법률 비용에 대한 관련된 거 담보만 넣으면 되니까 10,000원, 12,0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설계를 해요. 근데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계할 때는 제가 효율성, 한 사람의 보험을 설계하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리점은 뭔지 회사도 잔뜩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효율성 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네, 그거를 건져내 주신 게 저희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효율성 있게, 내가 만약에 월 한 1,000,000원, 2,000,000원 버는 게 목표다. 그러면 내가 1년 365일 밤새가면서 돈 1,000,000원, 2,000,000원 버느냐, 아니면 한 번 한 콜 했는데 그 한 콜이 2,000,000원인데 그 2,000,000원이 나오기까지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30명씩 콜해서 그 중에 한 달에, 그 중에 하루 만에 콜해서 클로징 돼서 2,000 버는 거랑 효율성이 어떤 게 나아요? 후자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 어떤 사람도 이걸 원할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나는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서도 있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쫓는데 다 얻는 삶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게으르게 돈 버는 거. 게으르게 돈 벌고 싶잖아요. 내 시간을 갖고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어, 막 내가 지인 거래하고 시달리면서 그 지인 관리하는데 모든 에너지 다 뺏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저는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그걸 여기서 봅니다. 저희 PCM에서.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비용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하려면 버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에도 또 중요한 거를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늘 피세마 오늘 8강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현장을 지금 뛰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뛰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이더라도 아니면 뭐 그냥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 각각의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일상 살아가는 거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좋았던 건, 저는 공급자의 입장으로서 고객을 모르는 사람과 콜드콜을 하고, 그 콜드콜을 하면서 비합리적인 스크립트로 오케이가 잡혀서 고객을 만나러 가고, 만나러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완전 어려운 질문들, 돈을 얼마 버냐, 네 저의 문제점이 뭐냐, 너랑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해본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쉽겠냐? 아니요,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걸 계속 해내다 보면 나중에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돈은 벌어지는 거. 이런 것을 하면 되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클로징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화기 한 대로 내가 2,000만 원을 뭐 이틀에 벌 수도 있고 하루에 벌 수도 있다면, 그럼 그걸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술에 대해서 오늘 비즈니스 사이클 7단계, 세일즈 사이클 6단계, 그 다음에 소통 기술에 또 6단계, 이렇게 기존에 계속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걸 오늘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론으로만 들었을 때랑 오늘 또 현장을 뛰면서 반복해서 들었을 때랑 굉장히
와닿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말을 쪼개야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돈은 쪼개야 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라는 거는 덩어리죠. 그 덩어리에 돈을 벌려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배터리가 필요하고 철판이 필요하고 등등등이 필요해요. 테슬라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아이패드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들 부품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에 만약 투자를 했을 때, 만약 테슬라가 잘 된다. 그러면 전기 배터리가 필요하겠네. 전기 배터리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면서 투자를 할 때 찾으면 돈을 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돼요. 클로징을 해야 되고, 상대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상대에 대해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잠깐 1시간 만나서 겉도는 대화들을 했을 때 고객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제가 고객들 만나서 겉도는 대화들 하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맨날 살았었는데. 그리고 나오면 되게 찝찝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지? 이러고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한테 피드백 받으면, 내가 또 그 불편함을 못 견디고 내가 도망 나왔네? 내가 더 깊게 질문을 못했네? 이런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말을 쪼개는 게 뭐냐. 오늘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말을 쪼개는 롤플레이 하면서 이제 말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돈 얼마 벌어요? 이게 쪼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상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뭐든지 어떤 상품을 하든 보험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들일 거예요. 꼭 생존에 의한 필요함이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필요한지 이 사람이 인지하고 각인하고 설득이 되거나 그거를 받아들이면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콜드콜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다 맞춰서 그냥 떠받아 주는, 내가 이 돈을 나한테 계약해서 나를 믿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처럼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공급자니 너의 어려움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만 배웠어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현장에서 당신 자격 조건을 한번 볼까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격 조건이 뭔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뭘 하냐? 내가 공급자니까 쪼개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시작했냐? 이 일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고 몇 년을 했느냐? 그래서 많이 벌었을 때는 얼마냐? 그럼 지금은 얼마 버냐?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냐? 그리고 가족관계, 진짜 다양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했거든요. 제가 현장 나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맞는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술술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내가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서, 내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상대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돈 얘기할 때랑, 그리고 돈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적 없어요? 그러면 되게 다들 사람들이 덩어리로 얘기해요. 내가 한 10억 잃어봤어요. 그러면 그 10억 잃어봤구나. 이걸로 끝나거든요.
쪼갠다는 거. 근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잃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왜 그걸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원래 아예 없는 거예요? 뭐 빚은 얼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 질문들이 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쪼개기 위한 건 그 상대가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쪼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공급자가. 이 쪼개기를 잘하는 사람이요, 클로징을 잘하고요. 이 쪼개기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것까지 제가 오늘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되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그냥 일상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알려주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해하게끔 비유가 딱 적절하게 설명하지? 전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렇게 교육을 듣든 뭐 교회에서 말씀을 듣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든 좀 이렇게 나를 집중시키게 만드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부러웠어요. 왜냐,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을 어떻게 저런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일상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깨닫지? 나도 또 같이 자연을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그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맞아. 그 상대방의 맞지라는 그걸 끌어내지? 그게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은 제가 말을 많이 연습하지 못했고, 쪼개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쪼개기를 못하면 돈을 못 법니다.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제가, 어느 면에서는 뭐, 클로징을 아예 못하진 않았어요. 일상에서도. 그러나, 클로징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많이 논 사례들이 굉장히 많구나. 제가 PCM 교육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 내가 포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더 배울 수 있을 거를 못 배운 거였구나. 뭐, 이렇게도 좀 느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쪼개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저희 PCM에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 쪼개기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번다라는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쪼개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 쪼개기를 누가 하냐? 우리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 그냥 주변 친구들,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속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키워드 쪽에서 질문하지도 않고, 질문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무례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그런 부분도 알게 됐고요. 그 외에도 진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의 멘트들이 다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아까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곧 70억 명의 인구, 내 문제가 된다. 한 사람의 문제가 70억 명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를 쪼개는 거를 배워야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와 소통하는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인식되는 사람이 세일즈와 마케팅을 잘하는 거거든요.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부동산에 이렇게 그때 MGM 부동산 그 분양할 때 MGM 하자고 이제 협업하자 이거 때문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지? 그 전에 왔던
받았던 사람 아니냐? 나 이거 받았다. 나 그 현장 안다. 그때 뭐 주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언제 받았냐?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던 거예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뭔가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먹을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을 벌겠어요? 못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요. 그게 다 아니겠어요? 맞죠? 그리고 그게 결국 클로징이고, 내가 너한테 왜 왔는지 인식시키고,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왠지 기대와, 그래, 해보자. 라는 도전. 안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끝날 테니까요. 본인이, 아는 선에서 맨날 같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인생을 살거든요. 그럼 우리가 돕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배움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 하잖아요. 도와야 우린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누군가를 깊게 도와주는 거예요. 돈을 2천만 원, 1억을 번다는 건 진짜 그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아이승환 대표님이 저희들한테 하시듯이.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버는데 뭔가 기술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뭔가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중간 놓쳤는데, 아무튼 여긴 그럼 패스하고. 근데 자, 이렇게 이론을 배웠어요. 오늘 뭐 말을 쪼개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저는 현장도 나가고 뭐 아니면 또 다시 책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 오늘도 그전에랑 좀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 제가 교육 들으면서 바로바로 써먹어야겠다. 왜냐? 그래야 내가 내 거가 되니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론으로만 다 전체를 이해하려고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 현실적인로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을 쪼개야 된다. 돈을 버는구나. 말을 쪼개야 돈을 버는구나. 끝이었다면, 그래, 오늘 여기에서 말을 쪼개는 키워드, 말을 쪼개는 멘트들을 계속 적어야겠구나. 그걸 계속 연습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쪼개는 거가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 말을 쪼개는 거에 대한 설명을 아이승환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지? 그걸 또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 남기죠. 제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저는 덩어리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대표님과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런 교육을 들으면 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되고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불신이라거나 아니면 잘 못 알아먹었던 것들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뇌죠. 근데 그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콜드콜을 해서 잡혀요. 이게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럼 되는 걸 확인했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약만 늘리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 늘리는 게 그냥 되어지냐? 아유, 저는 엄청 피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 저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거를 콜드콜을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쪼개는 걸 돈을 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말을 쪼개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돈을 쉽게 빠르게 벌 수 있는, 이 쉽게 번다라는 건 시간을 단축시키는 쉽게를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 와서 돈 버는 게, 여기 와서 교육 듣는다고 쉽게 돈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청 싸워야 돼요.
나를, 나의 성공을 막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장 나의 성공을 막고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그토록 바라는 성공을 제일 방해합니다. 네. 끊임없이 하기 싫어하고, 끊임없이, 미루고, 끊임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요. 네.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런 피 흘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부인해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딱 그 심정이에요. 성공하는 것 또한 그 심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아무도 나를 뭐라고, 네가 용기 내고 네가 사람들한테 그 낯뜨거운,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당신 얼마 벌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제 상황에서 그거를 한다라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지금 제 문제로도 이렇게 힘든데? 제 안에 거절들이 엄청 올라와요. 네가 진짜 이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어? 야, 네 코가 석자야. 이게 저예요. 이 사람들이 온다고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견뎌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엄청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쪼개서 질문을 할 때요. 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다거나 되게 좀, 말하기 싫어하는 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이나.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막 손님 저거 해야 된다면서 이제 막.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막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해서 기회를 한번 더 줘볼까? 좀 더 기다려볼까? 뭐 이런, 머리에서 제가 돌아가는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게 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버텨내서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을 알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클로징이 되어지는 건데, 그 자격 조건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진지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도 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저는 거의 반이다. 아니, 한 7, 80%다. 그리고 나머지가, 클로징이 되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면 할수록. 근데 그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들이,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게 기회인 거예요. 네, 시장이. 네.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돈을 벌고 싶죠. 클로징 잘하고 싶죠. 말을 쪼개면 됩니다. 말을 잘 쪼개고 싶은 방법은 교육도 많이 듣고 누군가는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고, 근데 진짜 성공해서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진짜 좋은 사람 돼서 좋은 돈을 벌어서 더욱더 점점 사업도 성장하고 그러려면 좋은 사람한테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의 거절과 나의 성공을 붙잡는 나 자신을 또 쳐서 내 의지로 또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겨내가려면 그게 제일 빠르다? 그래야 말을 쪼개요. 자, 말을 쪼개야 된다. 키워드를 쪼개야 된다. 돈 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막 본인 몇십억, 몇백억, 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안 알려줘요. 그냥 본인도 모르게 사용은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는 개미들한테, 애기들한테 알려주고 떠먹여주고 거기에 심리 넣어주고 하는 데는 없다. 네. 제가 저 자신에게 몇 천만 원을 쓰고 한 5천만 원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팔 수 있어요. 사기꾼하고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과 사기꾼은 이 한 끗 차이예요. 사기꾼들은
말 굉장히 잘하죠. 사람 엄청 홀리죠. 더군다나 거기에 신뢰까지 줘요. 그렇기 때문에